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MBN이 주관하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MBN 유튜브 그리고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로도 동시에 생중계 방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이끌고 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TV토론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부터 70분간 새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압승과 정권 교체를 이끌 새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황교안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개혁 보수로 가야 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도층 속으로 확장해 들어가야 내년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과 확실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두 번의 주제 토론과 주도권 키워드 토론 그리고 최후의 직격까지 다양한 순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론의 규칙과 진행 방식은 이미 새 후보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 그리고 토론 순서는 사전에 약속한 순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입니다. 각 후보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넘으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저희가 10초 전에 초침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약속한 순서에 따라서 김진태 후보부터 모두 발언 시작하시죠. 네, 진짜 태풍, 행동하는 우파, 의리 아이콘 김진태 후보입니다. 요즘 정말 난세입니다.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 나온 어떤 후보님이라도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난세에는 정말 용기와 애국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 애국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김진태를 외치고 있습니다. 판이 이미 뒤집혀졌습니다. 저는 이 후보 중에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39살, 캐나다의 트리도는 44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저는 벌써 56입니다. 가장 젊은 후보. 그리고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박력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세대교체 혁명 꼭 이루어 주십시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대한 실험 경제가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아무래도 북핵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깊습니다. 이러할 때 문재인 정권 바로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오히려 백척간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당내에 과격하고 극단적인 주장이 목소리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돼서 이 분노의 목소리를 정제해내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투쟁력으로 바꾸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흔들리는 나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분노가 능사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투쟁으로 저와 함께 이 문재인 정부 견제합시다. 네, 황교안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지금 살기 힘드시죠? 또 안보도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출마 이후에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장사 못하겠다고 합니다. 공장에 가보면 공장 문 좀 닫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문시장에 갔더니 제발 나라 좀 되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저의 출마 동기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내겠습니다. 안보를 살리고 경제를 되일으키고 그리고 민생 경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변함없이 국민 중심으로 다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이제 첫 번째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1분씩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당내에 계파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 뭉터기 표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르면 많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솔선수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거 막바지까지 왔는데 저의 일관된 행동을 보고 아마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저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당내에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국민 눈높이에서 눈살 찌푸리는 이런 일은 당내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투쟁력입니다. 우린 야당입니다. 정책 대안도 중요하지만 잘 싸워야 하는데 잘 싸우려면 잘 싸웠던 사람들 우대해야 됩니다. 이기면 영웅이고 지면 용도 폐기되는 이런 당내 풍토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잘 정제해서 지혜로운 투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1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이 되면 마이크가 조용히 꺼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교안 후보, 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에 무엇을 바꿀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분열했다는 점, 투쟁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현장이 약하다는 점들입니다. 따라서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제 일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투쟁력 정말 약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바뀔 겁니다. 강한 투쟁력, 지혜로운 투쟁력, 함께하는 투쟁력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생생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당 합심해서 꼭 이루어 가겠습니다. 네, 다음 김진태 후보,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에 무엇을 바꿀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다니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잘 좀 싸워라. 그리고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두 말이 좀 상반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무너져 내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잘 싸워달라. 또 그 안에서 집안 싸움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당은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이 문 정권에 대해서는 공포탕만 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나를 세우지 못하고 그 투쟁력을 내부에서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부터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훌륭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 돌파해서 싸우되 내부에서는 단합과 화합이 중요한 겁니다. 네, 새 후보로부터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에 무엇을 바꿀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주도권 키워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키워드 토론은 주도권을 얻은 후보가 토론하고 싶은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도권 키워드 토론이니까 질문은 제시한 키워드 안에서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는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7분 시간 동안
두 명의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발언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사전에 약속한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후보가 제시할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저의 키워드는 4대 강보로 하겠습니다. 4대 강보 하나입니까? 예, 우선은 그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4대 강보를 가지고 키워드를 만드셨는데 질문 시작해 주시죠. 먼저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또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예 부숴버리겠다고 합니다. 4대 강보 어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제 그거 무너뜨리겠다고 합니다. 3개는 철거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한 4대보입니다. 7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부수겠다는 것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소득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또 탈원전, 엉터리 정책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멀쩡한 거 부숴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어간 겁니다. 멀쩡한 국가시설 이제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년의 임기 정권 한 번 잡았다고 그래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절단내겠다 이런 심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정권의 국가 파괴 행위 막아내야 되고 반드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 후보께서는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4대 강보 폐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다음에 그 행정을 이어받는 사람은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그 전임자가 했던 정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국민민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 역시 전 정권에 해놓았던 일을 파괴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4대강만 하더라도 보만 하더라도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홍수나 가뭄 이야기가 현저하게 사라진 걸 국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걸 부수게 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져서 농민들이 굉장히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당의 입장이 이데올로기화돼서 무엇이 과학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이 정부가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다.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용역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제대로 장점에 대해서는 그 고려 요소에서 일부러 빼놓고 여러 가지 거의 조작에 가까운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보를 부수겠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원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공주보를 비롯해서 지금 농민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해도 반대하는 그러니까 부수는 걸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정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막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우리 당이 합심해서 네. 정말 이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데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김진태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정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블랙리스트입니다. 예. 증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청와대에서는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태 후보님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아주 가증스러운 위선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내 책 남불, 내가 하면 체크 포인트, 남이 하면 블랙 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환경부 외에도 다른 부처에서도 여러 산하기관들 다를 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적폐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부의 신적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보도 받고 또 내부 고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당 차원의 조사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부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맡아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직자를 찍어내고 또 청와대에서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 보내는 거 이거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실태조사하고 강력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후보님도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묻습니다. 네, 당연히 동의하고요. 우리 황 후보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 신적폐위원장이든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제가 또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다 동의합니다. 신적폐 동의합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적폐를 외치는데 그 아이디어가 결국 드루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지난번 판결문에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적폐입니다. 이제는 4대강 보조차도 적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말한 게 누굽니까? 김태우 수사관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그렇게 탄압하고 또 이 드루킹 이런 것을 또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신적폐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제대로 저지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요. 토론 방식도 그렇고 또 그동안 토론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편한 토론입니다.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제가 나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7분간 주도권 가지고 토론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후보께서 잘 해주셨는데 중간에 키워드 다른 후보께는 다른 키워드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4대강과 블랙리스트 키워드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7분은 자기 시간입니다. 혹시 답변을 요청한 후보가 너무 길어지면 그만하라고 자르셔도 됩니다. 본인 시간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다른 후보 발언할 시간을 너무 안 주셔도 곤란하니까 좀 잘 조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적절히 준 것 같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특정 후보 칭찬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지금까지 잘해주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김진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 상대로 키워드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황 후보님에 대해서 키워드는요? 지각생으로 지각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런 실질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 답변을 질문 시간을 좀 많이 넘어서지는 않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황 후보님 좀 늦게 여기 들어오셨는데요. 그러면 좀 더 일찍 오셔서 그런 경륜을 펼치시지 왜 작년까지도 뭘 그렇게 고민하시느라고 안 들어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투쟁력을 높여갈 것인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여기저기서 할 것인가, 당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당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할 수 있지만 또 전문가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그런데요. 좀 부족한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밖에서 챙기다가 정말 정치적인 투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나라 네. 망가지는 거 보면서 그런 후보님, 결심을 이제 하게 알겠고요. 되었습니다. 예,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고민이란 게 내가 나와서 이렇게 잘할 수 있겠나 아니면 이게 좀 때가 아닌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 황 후보님 특유의 좋게 말하면 신중 제가 봤을 때는 세모
야, 이거 지금 나가야 되냐? 아니면 또 이거 좀 너무 이거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 세모의 사이에서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나오실 것 같았으면 작년쯤에 나와서 좀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지 너무 임박하게 하니까 작년까지는 아무런 일을 하신 게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당을 위해서 뭘 하시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고민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어떤 도움이 된 것은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우리 김 대표께서 저와 김 후보께서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 저와 뭐 여러 인연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였던 모양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예, 토론 과정에서 너무 세모가 좀 많았습니다. 네. 세모는 우리 김 후보께서 이제 지칭한 것이고 저는 뭐 세모라고 하는 것보다도 뭐 하여튼 얘기할 때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스로 세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할 때 얘기하고 네. 또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을 위해서는 네.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일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우리의 외연을 가장 넓히는. 약한 부분들이 청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청년들과 함께 가기 위한 이런 예, 노력들을 저기 후보님, 그건 이모저모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후보님, 한 가지는 그때 여성들을 위한 청년과 여성을 위한 여성. 뭐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들을 청년과 했었습니다. 여성을 이제 고민하시느라고 우리 당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당원들이 보기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당에 또한 들어가지는 가지- 않았지만 당과는 계속 네, 협력을 하고 또 한 있었습니다. 가지 문제는요. 와서 이제 야당의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당장 이제 뭐 보선부터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 황 후보님은 본인의 선거는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으시죠? 그죠? 제 선거를 치러보지는 않았지만 네. 정치적인 선거를 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 정치적인 그렇지만 선거를 한 번도 치르지 않으면서 남의 선거에 총 책임자를 한다는 게 조금 이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당이라고 네.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 공동체입니다. 같이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후보님. 역량들이 모여져야 당의 힘이 되는 것이죠. 후보님. 한 사람이 잘 다 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선거를 안 치러봤기 때문에 이 선거의 생리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와서 누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줄 알 수밖에 없고 아닙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선거 한 번은 치러봐야 이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당이라는 것도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황 후보님, 우리 지금 한국당의 현역 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1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13명입니다. 원외위원장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원외위원장 네. 뭐 그렇게 따지면 한 140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정말 예, 다행입니다. 예. 어려운 그렇지만 퀴즈를 많이 이게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인데요. 원외위원장, 뭐 사고, 지구당 하나하나 보면 그분들의 애환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무실 하나도 열지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당의 생리를 잘 모르셔서 어떻게 당을 끌고 나가실지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후보께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 분들을 좀 돕겠습니다. 그리고 당에 어려움들이 있는 이런 당원들 많이 있죠. 예. 들어가서 같이 도우면 결국은 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또 당 대표가 되면 잘 그걸 또 우리 활용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 후보님께도 지각생 그거를 묻겠습니다. 이 3개월 책임당원 후보 자격으로 한번 또 좀 진통을 겪었는데요. 우리 오 후보님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죠? 3개월은 내야지 피선거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저는 네. 사실은 당비를 내는 3개월로 하면 네. 정확히 말하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당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 문제 될 때까지 1년 동안 3개월을 내지 못했잖아요. 1월 달에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후보 등록할 때는 어떻게 그게 맞아떨어졌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당원 명부가 폐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랬나요? 예, 우리 오 후보님은 2006년 첫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때도 이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국회의원 초선을 하다가
이제 나가셔가지고 이 당비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그때도 당의 부름을 받고 나갔어요. 예, 당비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서울시장 나오니까 또 이 3개월 문제가 됐는데 그때 박근혜 대표가 이거를 다 그냥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았는데 야 이거 3개월 당비는 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속으로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그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예, 다만 마지막에 유권 해석을 할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그랬는데 그때 일각에서는 오 후보님은 아슬아슬하게 봐주고 황 후보님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해석도 나와서 저는 그거는 안 된다. 하려면 다 같이 하거나 다 같이 안 됐는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예, 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스튜디오가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7분간 주도권 키워드 토론 김진태 후보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주도권 토론하는 것 가운데서 보셨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장성이라는 주제로 확장성.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황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직도 이 탄핵에 대한 판단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황 후보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탄핵 결정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푼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억울하다. 그다음에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군요. 태블릿 PC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탄핵 결정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증거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라고 말씀을 둘러둘러 하셔도 또 뭐 세모로 하고 싶다고 하셔도 결국에는 탄핵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왜 확장성과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의 법적인 정서 그리고 탄핵에 대한 정서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총선 전까지 계속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께 설득하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을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게 되면 국민 정서로부터 멀어져서 이른바 일반 국민들, 중도 표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관철시키겠다고 그렇게 나서면 그런 문제가 있고 관철시키지 않으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거 사실 열심히 싸워줄 줄 알았는데 왜 안 싸우느냐. 아마 그런 또 비판에 당내 비판에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지금까지의 입장 과감히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꾸시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오 후보께 한 번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우리의 분노를 현명한 지혜로운 투쟁으로 바꾸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밖에도 있죠. 문재인 정권과도 싸워야죠. 그러나 싸우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국민 일반 정서와 멀어지시게 되면 무엇을 힘으로 문 정권을 견제하고 싸우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거를 2년 내내 지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론을 내야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우리 토론회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가 돼야 미래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정리 이렇게 다 됐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대표가 된 다음에 미래로 가자 그러면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정리됐습니다. 정리가 된 뭐가 거를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저께 다시 또 반복하고 새롭게 있는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수습을 하셔야지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변희재 씨 그 판결에서 1심 판결에서 태블릿 PC는 조작된 바가 없다고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났지 않습니까? 조작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정도의 판결이 아니라 태블릿 PC는 조작된 바가 없다라는 게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걸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을 여기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자, 부분에 그렇다면 관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 의견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의견이시죠. 지금 이 증거가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황 후보님, 이 국면에서 지금 빨리 빠져나가고 싶으신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 이 말씀에 책임을 지고 이것을 끝까지 밝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따져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그리고 김경수까지 밝힐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계속 여기에 발목이 잡혀있는 과거지향적인 퇴행적인 그런 정당이 될 수밖에 없으니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분 우리 안의 갈등과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오래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가야죠. 예.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결국 그런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당을 사랑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내년 총선을 이기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김진태 후보께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후보, 제가 중도로 간다, 중도의 표심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보수 이익을 보강하면 당연히 국민 마음은 우리를 따라온다. 이런 말씀으로 반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심 이기는 당심 없습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선거를 치르겠다.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면 민심은 따라온다. 이거는 정말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대표가 되신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아마 점점 더 일반 국민 대중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이건 정말 제가 충심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죠. 네, 저는 뭐 확실합니다. 그리고 좀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아까 황 후보님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제 전공이거든요. 질문 드린 거에 답변해 네. 주십시오. 중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중도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중도 통합론이 그랬고 중도가 성공을 하는 게 다른 아니라 미래당이 그랬습니다. 우리 당이 오른쪽에 중심을 잡고 중도의 마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중도 정당이 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사적으로도 어떤 이념 정당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그러면 이건 여당이 하는 것이고 다수 야당이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린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세에 몰렸을수록 그리고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지요. 중도 하는데 당도 중도가 된다고 중도 표가 제가 오는 게 중도당을 아닙니다.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당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 이념이 훌륭하다고 했을 때 무당파, 무응답층이 아니, 누가 훌륭하지 그게 않다고 했나요? 좋구나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는 맨날 잘못됐어, 반성해, 징징거려 이러면 저 같아도 그런 당에는 표를 안 네. 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세 분께서 아주 주도권 키워드 토론, 열띤 토론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1교시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또 한 번의 주도권 키워드 토론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때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주제 토론하고 그리고 또 주도권 키워드 토론할 텐데요. 이번 두 번째 주제 토론은 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보수의 새 길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새 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언제부터인가 이 보수 우파 하면 그 앞에 자꾸 수식어를 붙입니다. 따뜻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무슨 젊은 보수. 그런데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보수가 본래 따뜻한 거고요. 보수 우파가 본래 젊은 거고요. 합리적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말 훌륭한 겁니다. 아마 다른 후보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것을 이 목표에 대해서 가느냐 하는데 바로 이 문제가 키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후보님은 운전을 그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운전 면허가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초보라서 이게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갈지자 운행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 제가 거기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 돌파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오세훈 후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보수의 새 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영국 보수당이 300년을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집권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게 많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은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존력은 적응에 있고 수정에 있고 혁신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라도 괜찮은 정말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수용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보수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힘이었다. 그래서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정직한 보수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보수의 모습으로 과감하게 변신할 때 국민의 사랑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원 여러분, 저의 이런 충정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안 후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보수의 새 길 듣겠습니다. 새 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새 길이 생각납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새 길은 국민 속으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과 좀 가까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자유우파의 새 길은 국민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 속에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은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빅 텐트를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세워서 그 안에 모든 이 가치를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열된 거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 핵심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낼 수가 없죠. 핵심 가치가 같은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러나 그 범위에서 확장해 나가면서 당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보수의 새 길에 대해서 세 분 후보 주제 토론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키워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앞에 한 번 했으니까 별도로 진행 방식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앞부분 보니까 아주 열띤 토론을 펼쳤기 때문에 국민들도 주도권 키워드 토론 기대하고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께 주도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제시하시겠습니까? 검증으로 하겠습니다. 검증으로.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첫 질문은 김진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후보 아마 마지막 공직이 검찰에서 춘천지검 부장으로 활동하시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현직에서 나오면 현직에 있었던 연고를 활용해서 돈을 벌죠. 그게 이제 전관 예우가 되겠습니다. 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전관 예우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바람직한 공직관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경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특히 계속해서 공직을 하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처신하면 정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황교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 고검장을 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법무법인에서 17개월 동안 16억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문회 때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일한 만큼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달에 1억을 벌려면 그 법인에 아마 2, 3억은 벌어줘야 1억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정말 일한 만큼만 받으신 건지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경력을 활용해서 아마 그 영향력으로 그 정도의 벌이를 그 법인에 해주셨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걸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공직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저하고 비교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서울시장직 사퇴하고 지금 8년이 흘렀는데요. 저 법무법인에서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세를 띄고 나면 400 몇십만 원입니다. 제 영향력이나 제 경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근로폼에 들어갈 때 초임 변호사 받는 금액만 받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 8년째입니다. 물론 중간에 외국에 나갈 땐 다 휴직을 했는데요. 여쭙습니다. 공직에 대해서 그때 고검장을 그만두시면서 내가 다시 공직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그동안 돈을 못 벌었으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로펌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그때 내가 이렇게 바꿔도 나중에 공직 제안이 오면 떳떳하게 공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당하게 그 정도 액수를 받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속했던 법인은 대형 법인 중에서도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런 법인입니다. 제가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액수가 우리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과해졌는데 그나마 우리 법조의 일종의 이제 그 초기에 나온 분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현상입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절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받은 수익의 상당 부분은 또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예, 그때 청문회 이후에 1억 몇 천만 원인가요? 기부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토론 때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비해서 내가 압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니 내가 대표가 되면 중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오 후보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논리를 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제 오늘 쏟아져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는 37대 22로 제가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이 황 후보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심에서는 저보다 또 훨씬 더 앞서 계시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덧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금방 변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견제하시는 한 곧 지지율이 빠집니다. 지지율 믿지 마십시오. 지지율 믿고 정치하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해지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황 후보님,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표가 되신다면 지지율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국민 일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밤낮으로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여론조사를 중시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슴이 아픈 것이 이번에 당 대표 나온 3명 중에 2분이 탄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한 지지율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겨우 내년에 총선 치를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 후보께서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런 데에서 중심을 잡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처음에 황 후보님 들어올 때 전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황 후보님은 안정감이 있다. 원칙주의자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제가 환영을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또 며칠 동안 토론하면서 안정감에 대해서도 원칙주의자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동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대표가 되든 또 사이드에서 도우시든 간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늘 저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뿐이죠. 지금 이제 오 후보께서 말씀하신 이런 통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나온 전혀 다른 결과를 낸 다른 조사도 많이 있습니다. 의존하자는 말씀이 이런 아닙니다. 점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우리 이런 논쟁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10초 정도 남았는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7분간 뭐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좋습니다만 뭐 본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주고받고 하는 토론이
되기를 다른 후보들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황교안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주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오세훈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키워드는 교육개혁입니다. 교육 개혁. 예. 우리 사회에는 아주 정말 고쳐야 될 병폐가 있죠. 학력, 또 학벌 이런 중심의 교육입니다. 대학 가는 것도 그런 기준으로 그래서 선택하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뭐 또 학교 다니면서도 내내 이제 스펙 쌓기에 이제 몰두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뭐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스펙보다는 역량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기준과 또 이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준비하는 이런 취업 준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년들도 힘들어하고 또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는지 우리 오 후보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의 살 길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바꾸고 인재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노동개혁도 필요하고 복지개혁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제가 가장 실망하고 있는 것이 교육개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겨우 신경 쓴다고 하는 게 교육부 장관 시켜서 수능 비중을 늘리냐, 수시 비중을 늘리냐, 정시 비중을 늘리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고 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에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이 납니다. 교육개혁은 적어도 10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늦은 교육개혁에 대해서 손도 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정부가 제정신인가 예, 제가 미래를 좀 보는 추가로 것 묻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되겠나? 한마디로 말해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아이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 창의성 교육을 모델로 해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입시 제도까지 바꿉니다. 논서술식으로 바꿉니다. 예, 그대로. 그런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런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이나 학벌에 의하지 않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취업도 시키고 또 그 필요하면 조금 더 가서 이제 일하다가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배우면서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총리 시절에 이 직무 능력 표준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뭐 정부에서 같이 다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무 능력 표준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나눠주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걸로 교육을 하고 또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다 제시해줘서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런 직무 능력 표준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오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정말 박근혜 정부 때 많은 다른 점 때문에 비판도 받지만 실제로 교육개혁이나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금융개혁은 정말 정권답게 잘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성공을 시켰던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기가 죽어 있습니다. 우리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직무 능력 표준을 더욱더 활용을 그래야 기술계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문대학 취업이 그동안 잘 됐었는데 지금 취업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산업 현장과 학교 교육을 연계를 시킬 때 비로소 새로운 해법이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김진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규제 개혁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규제가 많아서 아마 제가 이 기업인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을 하고 싶을 생각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대기업군이라고 하는 그 출자 제한 그룹 대상 그 군이 있는데요. 그게 연 매출 5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더 늘어나야 될 텐데 5조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 거기에 올라가면 규제가 갑자기 2배,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이 2개, 3개 자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규제를 확실히 이거를 철폐를 해야 됩니다. 예, 문제를 잘 포착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제가 이제 총리 시절에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중앙 규제도 문제지만 지방 규제가 더 큰 문제다. 중앙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줘도 지방 정부에 잘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규제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제가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에 전국의 각 지역을 다 돌면서 제 기억에 8번 정도의 지방 점검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풀어보면 쉽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아주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도 이제 지역구를 맡고 네, 계시니까 그 지역구에 많은 규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일반인들은 시청에 올라가서 뭘 좀 하나 허가라도 받으려고 그러면 고압적이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됩니다. 제 지역구 춘천은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요새 또 분위기가 또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이 규제의 문턱 낮춰야 됩니다. 공무원들의 이 문턱 낮춰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다가가서 무엇이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풀어놔 주십시오. 네, 주도권 키워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황 후보님께 예, 약점 약점. 예, 이런 거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토론이고 또 주말 아침이기 때문에 정말 좀 화합의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황 후보님이 나오시니까 지금 저 여권에서 오히려 더 좋다? 뭐 황나 땡이다. 저는 뭐 그런 말 좋아하지는 않지만 황이 나오면 뭐 땡큐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런 얘기를 누가 농담조로 하길래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나 킬이 맞을 것 같다. 황나 땡이 아니라 황이 나오면 다 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황나땡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잘 해오셨는데요. 그런 말 자체, 말장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본질은 정말 우리 황 후보님이 나오면 여러 가지 프레임이나 검증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계속되는 공격에 저는 노출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말씀, 아까 우리 오 후보님이 계속 이 탄핵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세모의 답을 들고 어떻게 이 난세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걱정이고요. 하나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좀 미안하진 않으십니까? 탄핵이 부당하냐 아니냐,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데 대해서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박 대통령님 덕분에 법무부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잘 보좌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 일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 송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뭐 비교적 좀 제가 원하는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말만 그렇게 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세모다. 이거는 정말 좀 인간적인 신의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짐작은 됩니다.
황 후보님. 뭐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또 싸워야 되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매달리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걸 의식한 것 같은데요. 황 후보님. 네, 저는 그런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또 네, 우리 그게-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일에 가장 바람직하겠나 이런 그게- 관점에서만 판단합니다. 국민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말은 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한 분에게는 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세모를 들 수밖에 없는 그게 뭐 아주 이해는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혜택을 받고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않았더라도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거대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부당한 거는 부당하고 태블릿 PC 문제 있는 거는 있는 거고 절차에 문제 있는 거는 있는 거지. 재판도 다 하기 전에 탄핵을 먼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을 못 합니까? 왜 말을 안 했습니까? 다 말을 세모로 했고요. 답변을 하셨죠. 네, 제가 말씀드린 제가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해가 기회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되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습니다. 야, 그거 잘 생각해야 돼. 여론이라는 거 잘 타고 넘어야 돼. 이런 분들은 우리 당을 탈당했었죠. 그리고 다시 머지않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한번 그냥 이게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저는 바보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여론의 문매를 맞아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보면 그렇게 발빠르게 똑똑하게 머리를 많이 쓴 사람들도 결국 당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실은 있는 겁니다. 정의는 있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해도 서울시장도 안 했고 국무총리도 안 했지만 당대표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답변이 김 후보께서 저와 뭐 다른 길을 가셨다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한 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네, 황 노력하겠습니다. 후보님. 저도 다른 길을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전대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제 기대와 신뢰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는 오 후보님께 묻습니다. 같은 이 그거로 키워드로 묻겠습니다. 약점. 예. 이제 그러는데요. 이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뭐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아까 또 그 지지율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황 후보님의 지지율은 안 믿고 본인이 높은 지지율은 믿는 제가 아까 것처럼. 말이 믿자는 얘기가 아니죠.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취지였잖아요. 그럼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김진태 후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잘하시는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군요. 아니 아까 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딴 생각하신 모양이네.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그 말씀을 아까 요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무슨 뭐 민심에서 지지율이 좀 높다는 걸 그렇게까지 강조하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또 이어서- 그런 게 나왔는데 그걸 숨길 필요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과정 중에 합동연설에 각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하면 가는 데마다 김진태를 외치는 당원들이 많은 건 보셨죠? 예, 부러웠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면 좀 진작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당을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탈당 당원들이 얘기 자꾸 하시는데 좀 차가운 우리 반응을 김진태 보이는 거 후보가 아닙니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탈당하셨습니다. 모르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셨을 때 그 당에 다시 탈당을 모시고 이거 오고 보세요. 가서 자, 당에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이니까. 당에 다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가서 모시고 왔던 분이 사람이 지금 접니다.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모르셨죠?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탈당을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했으니까 왜 내 탈당한 걸 가지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보세요. 정당이 탈당을 하셨다가 그냥 탈당해서 지금까지 있는 분이 어떤 면으로는 일관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또 은근슬쩍 들어와서 나 갑자기 이 당 이렇게 사랑해요. 나 이 당 이렇게 끌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 당을 지킨 사람들은 좀 허탈한 겁니다. 작년 내도록 지원 유세하고 다녔다는 예, 사실. 시간이 다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당 다 폭망했죠. 김진태 지원 후보, 유세 했는데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세 분 모두 주도권 키워드 토론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주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MBN이 주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대 후보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후의 직격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릴 텐데요. 질문을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답변하는 후보가 30초 이상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한 분께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약속한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가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최후의 직격을 날리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진태 후보께 최후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시는 두 분이 다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분열의 가치 아래서 네거티브 이렇게 하지 말자. 또 두 분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좀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물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로 포용하고 우리가 총선 승리 또 정권 다시 찾아오는 이 일에 매진해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 김 후보의 어떻게 보면 중도층 또 중간층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느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또 자유파의 네.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랑이 과해서 사랑의 매가 조금 아프군요. 그 세모를 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네거티브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 후보님까지 중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 번도 뜨거워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미지근하게 중도만 끌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30초 시간을 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진태 후보께서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황 후보님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황 후보님을 잘 압니다. 여태까지 정말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정말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정말 행정가로서는 정말 훌륭하셨고 정말 뭐가 나지 않으셨는데 과연 이 난세에 정치 지도자로서 야당 대표로서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세무표를 들고 싶었다고 하실 때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황 후보님 정말 이 정치라는 것은 아주 외롭고 정말 이 고뇌에 찬 그런 과정입니다. 예, 당장 욕을 먹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끌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 바라보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일에 우리 셋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넘을 것인지, 어떻게 분명하게 사람들을 끌고 갈 건지, 감동을 줄 건지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행동으로 보였고 또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 후보께서도 아시는 것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최후의 직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하시겠습니까? 네, 황교안 후보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님,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신문의 사설 제목을 봤습니다. 당권의 눈멀어 헌정질서 흔드는 황교안의 위험천만한 인식. 이게 한 유력지의 사설 제목입니다. 꼭 이 신문뿐만 아니라 사설이나
칼럼 그리고 기사로 황 후보의 태블릿 PC에 대한 언급이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필진들의 그런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걱정이 묻어나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 이분이 과연 총리를 하고 그리고 고난 대행을 하신 분이 맞나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탄핵 부정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대정부 투쟁에서도 상당한 전투력에 손실이 생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해당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해당 언론이 연루됐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블릿 PC 자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저를 이제 그렇게 폄훼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하여튼 국민들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TV 토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후보 시작하시죠. 네, 정말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이럴 때 어떤 후보님 입장이 이렇게 없으셔서 어떻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후보님, 다른 당에 갔다 오셔서 우리 당을 갑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우리를 또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김진태 정말 당을 지키고 여러분과 같이 여기 있었습니다. 싸워왔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다 뒤집어집니다. 저는 말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동으로 다 보여왔던 사람입니다. 젊고 참신한 후보입니다. 세 후보 중에 제일 젊습니다.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과 함께 멋지게 한번 세대교체 혁명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와 함께 가보시죠. 네, 오세훈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죠. 예,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제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자, 탄핵을 인정해야 합니다. 도로침박당 탄핵 총리로는 선거 못 치릅니다. 중도로 가야 합니다.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국민 마음입니다. 저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전국 어느 지역을 가나 정말 충심으로 피눈물로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 정말 더 반성하고 더 겸손해야 국민 마음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제 존재가 이제 버거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전략적 선택을 해주십시오. 분노를 사귀고 그것을 지혜로운 전략적 선택으로 바꾸어서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황교안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참 나라 상황이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정말 힘든 도전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얼마 뒤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 황교안, 과감한 혁신과 또 뜨거운 통합으로 새로운 자유한국당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나라 살리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그런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 그리고 품격 있는 토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투표 일정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이어서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내일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의 전국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또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전당대회 27일이죠. 당일에는 대의원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전당대회 투표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MBN이 주관한 마지막 TV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